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학기가 모두 끝나고 본격적인 졸업철이 시작되면서 울산 지역 각 학교도 졸업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그동안의 형식적인 의례에서 벗어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체육관. 학생들이 체육관 양옆으로 나뉘어 서 있고 한가운데 테이블에선 선생님 한 명이 진행자가 돼 졸업식을 진행합니다. 이 학교의 졸업식은 학생의 주도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졸업식 구성과 진행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 형식적인 의례는 생략됐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무래도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박수만 치고 하는 졸업식보다는 이렇게 다 같이 서서 어우러지면서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졸업식을 만들게 되어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학교 생활을 다시 돌아보면서 뜻깊은 이색 졸업식을 함께했습니다. 운동장에선 졸업생들의 행진이 이어졌고 후배들은 응원 메시지가 담긴 종이 비행기를 졸업생들에게 날립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졸업식은 배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졸업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배 위에서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뽐내보기도 합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펼쳐진 졸업식엔 전교생과 가족,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장생포만의 특색인 고래바다 여행선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로 선상 졸업식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졸업식에서 벗어난 이색 졸업식이 졸업생들에게 뜻깊은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기환 시의회 의장이 하루 간격으로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김두겸 시장은 오늘부터 19일까지 7박 10일간 해외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휴스턴, 샌디에이고 등 3개 도시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시장 일행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CES 2024 참석을 비롯해 울산 미래산업 유치와 자매도시 방문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환 시의장은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미국 서부도시 지방의회 방문 교류에 참가하기 위해 내일부터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울산지검 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관내 각 선관위와 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울산지검은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과 관련해 전국 의사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의사회도 어제 응급 의료 전달 체계를 무시했다며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 의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은 위중한 다른 응급 환자의 이송 기회를 놓치게 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수술을 권유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가족의 단순한 요청에 따라 결정한 듯한 행동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본질을 흐리는 정쟁을 당장 멈추라는 요지의 반박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14기 임원 출범을 맞아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저출산과 장기적 경기 침체,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4월 22대 총선에서 노동자 출신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려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식용 금지가 국민 정서에 더욱 부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박성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준비 기간과 전 폐업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울주군 서생면 평동항이 선정돼 예산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어촌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경제 플랫폼 조성과 생활 플랫폼 조성, 안전 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됩니다. 서생면 평동항은 이중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유형에 선정됐으며 사업비 50억 원은 재해안전시설 보강과 어업인 휴게 쉼터 조성, 도로 정비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투입됩니다. 울산에 사는 20대 남성이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거짓으로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 씨는 석 달 전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달로 받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병원 진단서까지 내밀며 30만 원을 요구했고 정 씨는 돈을 건넸습니다. 회사도 못 가고 며칠 동안 쉬어야 되고 그쪽에서 합의금을 30만 원 요구를 했는데 25만 원을 주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냥. 제가 하루에 17시간, 18시간씩 일을 하면서 벌어야 되는 돈인데 이 남성이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건 정 씨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가게에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음식 시켜 드시고 하루 만에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배탈이 났다, 설사하신다 하셔서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배달 대행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이제 합의금 요구를.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가게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가게만 8곳,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남성은 피해 가게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진단서를 내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피해 가게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버스 노선 개편안은 단 한 번의 설명회만 가진 뒤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용객 수에 따른 효율성만 따져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봉수로, 아산로 등의 폐선과 노선 단축으로 주민들을 고립시켜 동구의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현재 5개 구군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3, 4개월간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버스 노선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이 설치 장소 등을 제한하는 5개 광고물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규제가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되며 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하고 표시와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해온 울산시도 법령 시행에 따라 정당 전용 게시대를 현재 60개에서 57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부터 일부 선거운동과 의정활동 보고회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금지되는 행위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보고회, 그리고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와 인사말을 통한 의정 홍보 활동 등입니다. 또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해 들어 울산 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1월 중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울산은 전국 평균 입주 전망 지수 79.4%보다 13.9%포인트 높은 93.3%로 2위를 기록한 서울 92.3%를 제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울산의 1월 입주 전망 지수는 전월 73.3%보다도 20%포인트나 급증한 것으로 입주 물량의 감소로 실입주를 기대하는 주택 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BNK금융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조 6천억 원의 설날 특별 대출을 실시합니다. BNK금융그룹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어제부터 3월 8일까지 2달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각 8천억 원씩 총 1조 6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과 지역 창업기업 등이며 업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억 원입니다. 또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의 금리 감면도 추가 지원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인도 위에 놓인 배전함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전기를 공급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배전함이 먼지와 생활 쓰레기에 노출돼 있어 위험하다고 합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청 앞 거리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 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함이 놓여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 시커먼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아예 외벽이 뜯겨나가거나 배전함 바로 옆에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 배전함 속에는 전선 등 각종 전기 공급 설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압이 높다며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자물쇠는 풀린 채 방치돼 있습니다. 먼지 등이 들어갈 경우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배전함 주변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는 화재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으면은 좀 화재 났을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한국에 거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래 원칙적으로 두면 안 되는데. 이 같은 배전함은 울산 전역에만 2,200여 개. 하지만 배전함 외관에 대한 관리 주체는 불분명합니다. 공도 자체가 전기 공급용 설비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까지 저희가 청소를 하진 않습니다. 지자체 역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은 어제 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북구 농소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말 현재 농소 2동에는 북구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4만 2천여 명이 살고 있고 2개 중학교 재학생이 2,200명에 달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간담회에서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매곡동 지역 중학교 등의 과밀, 과대 학급 현황을 분석해 고등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55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동서발전은 12개 평가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공기업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북구청은 농어촌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고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천만 원까지, 농어업 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는 5억 원까지입니다. 이자는 울산시가 연 4.4에서 5.5%를 보전하고 농어업인은 0.5에서 1.1%만 부담하면 됩니다.
남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115세대의 통합 사례 관리 대상 가구를 발굴해 2,197건의 공적 자원 또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 사업은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남구청은 향후에도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발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